네, 한양대학교 2021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화 시켜서 가는 거니까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문제 했었죠. 첫 번째 문제. 그래서 타이틀 쓸게요. 한양대학교 2021 논술. 한양대 논술일정. 인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1번 했어요. 그죠? 그 1-1번이 뭐냐면, 가를 가지고 지도란 무엇인가를 답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자, 1-2, 지도란 무엇인가? 이게 가의 질문이죠. 가의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방식, 그러니까 나의 추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추론 방식.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그 추론 방식의 내용을 찾아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AB에 나타내는 제작자의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근거. 그래서 여기 이제 나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번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번이 독해가 되면 다 보여요. 다 나와요, 이게. 자, 한번 볼게요. 2008년 나번 독해하겠습니다. 독해 읽으면 그냥 독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보다 훨씬 쉬워요. 2008년 1월 영국 사를 전공하는 로버트 베첼러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 버들리안 도서관의 지하 수장고에서 놀라운 지도를 하나 발견했다. 가로 96.5cm, 세로 160cm의 크기의 위아래로 긴 벽걸이 지도였다. 1659년 영국의 법률가 존 셀던이 대량의 책과 필사본을 기증할 때 함께 입고된 지도였다. 이 셀던의 지도, 여러분 이제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셀던의 지도. 볼까요? 이렇게 셀던 요거죠. 네. 자, 이런 지도가 있었대요. 중국사를 전공하는 티모시 부룩 교수에 따르면 이 지도는 1608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도 왼쪽 중앙에 나타난 나침판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눈금자가 있는데 눈금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축척을 반영한 것으로 눈금자 1촌 3.75cm는 4노트의 속도로 하루를 항해한 거리였다. 본래 사각형 지도는 항로를 표시하기에 적당하다. 지금 뭐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이거 항로 지도네, 그죠? 항로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항로 지도 이게 뭐예요? 자,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그죠? 지도의 종류. 그러니까 육지가 아니라 지도의 종류, 항해 지도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바다의, 그러니까 항해를 위한 지도죠. 그죠? 항해를 위한 지도. 자, 지도에 나타나는 항로가 지나는 지면을 보면 중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유통망의 항로는 타이완 맞은편인 중국 동남아에 출발했는데 동쪽으로 항해하여 필리핀 도착한 뒤 남쪽 방향으로 향료 제도까지 연결된 동양 노선,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거쳐 인도양을 향하는 서양 노선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노선이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앞에 이런 것들은 의미 없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지도에는 특히 류큐, 고베, 나가사키, 일본이네, 그죠? 연결되는 북양 노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셀던의 지도를 확보한 인물은 1610년까지 일본 오가며 활동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사령관으로 추정된다. 자, 추론했어요. 어떤 추정을 했냐면 이 사람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사령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사령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하기 위한 항로를 만든 사람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지도 제작자가 누군지, 지도 제작자를 추론하고 있죠. 자, 뭘 보고? 지도를 보고. 지도가 어떤 사람인지, 지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또 같은 말인가?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뭔지. 계속 볼까요? 자, 한편 지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상세하며 디자인적으로 완결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의 본래 모습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중국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중국에 이렇게 왕래했던 사람인가요? 중국 내륙 28수기라는 별자리를 그렸다는 점이다. 자, 이 사람은 별자리를 그렸다고 하는 건 뭘까요? 아, 이 사람은 밤에, 그죠? 밤에 많이 다녔겠죠. 그러니까 뭐, 야간, 그죠? 야간 비행이 아니라 야간 항해, 그죠? 야간 항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자리를 그리는 거예요. 야간 항해가 목적이. 어디로?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자, 별자리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도 제작자가 중국 내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많지 않았고 해양보다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야간 항해를 위해 별자리가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도 제작자는 항로를 먼저 그리고 다음에 주변 해안선을 그렸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작자의 관심이니까 첫 번째 항로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항로로 가야 되는 항로를 그리고 해안선이 육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육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육지는 두 번째가 돼요. 왜냐하면 육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항로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백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해도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해도구나. 해도로 추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의 목적, 그러니까 지도의 내용은 해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지도의 내용은 해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지도에는 남중국해 몇몇 섬들이 표시되어 있지만 오직 해안을 따라 경로와 만나는 곳이 그려져 있을 뿐이며 해양 부분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 지도의 해양 부분은 오늘날 중국 주변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는 핵심 지역에 해당되는데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도 정작 암초조차 그려져 있지 않고 크기도 실제 면적보다 축소되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보면 이 해역이 지도 제작자의 글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분하게 안 그리고 대충 그리고 한 거는 그 사람에게 관심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냥 보조 수단인 거죠. 그죠? 지도를 만드는 그냥 구성 요소에 불과했던 거야. 수많은 작은 암초로 가득한 이 해역은 당시 정크선 선주들이 기피하는 위험구역이었기에 항로 통과 노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 제작자는 곡선을 평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왜곡을 이 해역에 집중하는데 선주들의 거래 지역인 그 주변 도서 지역이나 해안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왜곡을 이 해역 중심 집중하는데 더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선주들 거래처만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영국 동인도 회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죠? 무역상인 거죠. 무역상.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무역상이 그린 지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오는 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누가 어디서 그렸는가? 누가 뭐 앞에도 쭉 나왔죠. 지도 제작자는 영국 동인회사의 사령관일 것이다. 어디서 그렸는가? 그러니까 이 지도를 어디서 그렸는가까지 추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중국어가 표기된 점, 중국을 중앙 위쪽으로 배치한 점, 중국을 그릴 때 기존의 중국 지도를 이용한 점을 감안할 때 제작자는 중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 제작자의 국적, 국적은 중국인이었다. 왜? 중국을 너무 잘 알고 또 중국 표기로 했으니까, 그죠? 중국 지도를 이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인이었다 해도 그가 꼭 중국에서 이 지도를 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작자가 현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지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자. 먼저 나가사키가 그려진 일본은 엉터리로 그려져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 필리핀 마닐라가 잘 그려져 있지만 루손 섬 이하는 대단히 혼돈스럽다. 지도 제작자의 익숙한 항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도에서 지리 정보 가장 정확한 부분은 지도 절반 남쪽 지역 자바 전면 즉 반탐이나 자카르타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반탐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야?
아, 중국인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에서 반탐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지도를 그렸다. 반탐은 16세기 이해역 도달하는 유럽인들의 주된 교육 장소. 아, 이 사람이 반탐으로 왜 출원하냐면 거기에서 아마 우리 장이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역 장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번의 그러니까 추론 방식이 뭐냐? 추론 방식은 자, 지도의 내용을 보고 지도가 어떤 종류의 지도인지, 그죠? 그리고 지도 제작자가 누구인지, 그죠? 상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도의 목적은 야간 항해가 주로였다는 거지. 그리고 지도 제작의 관심이 뭐였냐? 관심은 항로가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무역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이었을 것이다. 반탐에서 그랬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추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추론적인 것에서 그치면 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 앞에 거 한 250자 썼는데 요 부분은 한 150자? 예. 150자면 충분하죠. 우리가 전체 몇 자 써야 되죠? 전체가 앞에 있죠. 전체가 1200자죠. 1200자. 그래서 여기 앞에 1번에 뭐 한 250자, 뭐 150자, 그러면은 400자네, 그죠? 400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한 600에서 800자 정도를 이제 분석 내용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도는 첫 번째. 자, 요 150자 쓰면 첫 번째 문장에 뭘 쓸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나왔죠. 지도가 그 순서대로 나오면은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뭐죠? 지도 내용. 지도의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지도는 제작자가 누구인지 나오죠. 제작자가 누구인지 나가고 지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가고 그리고 지도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죠.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 지도의 목적, 또 지도 안에 있는 지도 그 안에 있는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도를 제가 국적, 그죠? 그다음에 지도의 장소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도의 내용이 이렇게 추론해서 지도를 보고 지도의 내용을 추론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뭐 여기는 보니까 이런 지도에 나타나 있는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추론해 보면 이제 이 지도의 묘사한 부분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작자 또 목적, 이 국적 장소를 충분히 이런 식으로 추론하고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150자니까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깔끔한 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 사람은 정리해 보시고 안 써본 사람들은 다시 쓰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 모의 논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완결해서 완성된 하나의 논술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독해를 잘하면 돼요. 쉽지 않아요. 독해를 잘하고 독해한 것을 명확하게 문장으로 써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